안녕하세요. 오후장 파워업 박미라입니다. 이벤트 데이를 하루 앞둔 오늘 우리 코스피 시장은 보합권에서 등락하고 있습니다. 다우지수가 6거래 연속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갔지만 우리 시장은 수급에 밀려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죠. 반면 코스닥의 랠리는 지속되고 있는데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550선 돌파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수급으로 봐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코스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내일 있을 이벤트를 앞두고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잠시 후 대응 전략과 또 매수 가능한 종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황센터부터 다녀오겠습니다. 네, 시황센터 김혜영입니다. 오후 시황 살펴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미국 다우 지수가 6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미국발 훈풍에 힘입어 상승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내일 있을 3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과 금통위와 같은 이벤트들을 앞두고 관망세가 짙어지는 모습인데요. 경계감이 확산되면서 현재 코스피는 약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는 0.14%의 내림세 보이며 1990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상황 살펴봅니다. 네,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간이 1,040억 원의 매도 우위 나타내면서 지수 하락 부추기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대비 코스닥의 상승 흐름이 계속해서 지속되는 모습입니다. 이틀째 오름세 보이고 있는 코스닥,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속에 550선을 시도하는 모습이 계속해서 포착되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닥은 0.77%의 오름세 보이며 548포인트의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 살펴봅니다. 네,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 우위 나타내면서 지수 상승 부추기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 쪽에서는 매도 물량 출회하면서 추가적인 지수 상승을 방해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환율은 특별한 모멘텀이 부재한 가운데 영국의 경제 지표가 악화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름세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환율은 2원 40전에 오름폭 보이면서 1097원 60전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 오늘 흐름이 좋습니다. 1% 이상의 오름세 보이면서 151만 2천 원에 거래 중인 모습이고요. 오늘 이어서 현대차 3인방도 나란히 상승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기아차 모두 강보합권에서의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삼성생명의 경우 1%대의 조정폭 보이면서 주당 1,500원씩 밀리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봅니다. 한국전력이 약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31,900원의 현재가 이어지는 모습이고요. 신한제주가 1%대의 조정 흐름 보이며 4650원에 LG화학과 현대중공업 역시 1%대의 조정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파라다이스 오늘 2%대의 상승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21,600원에 거래 중인 모습이고요. CJ 오쇼핑 반면 낙폭 더욱더 확대된 모습입니다. 1.66%의 내림세 보이며 주당 5,200원씩 밀리는 모습입니다. 반면 서울반도체는 현재 2%대의 오름폭 보이며 31,750원에 거래 중인 모습입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봅니다. GS홈쇼핑 약세 흐름입니다. 현재 19만 7,700원에 거래 중인 모습이고요. 다음이 오늘 1%대의 조정폭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시젠과 포스코 ICT 2%대의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파트론 역시 2.38%의 오름세 보이며 25,80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봅니다. LED 관련주 주가 오늘 대만 LED 업체의 호조 소식에 상승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반도체가 2%대의 오름폭 보이며 31,700원에 거래 중이고요. 루미 마이크로 상승 흐름 좋습니다. 4%대 강세 보이며 3,800원에 현재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세코닉스가 4%대의 강세, 네페스 신소재 역시 5%대의 급등세 보이면서 1,750원에 거래 중인 모습입니다.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보조금 문제를 이 정부 측에서 제도 개선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동통신 관련주 주가 동반 내림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이 1%대의 조정폭 보이며 주당 2,000원씩 밀리는 모습입니다. KT 역시 약세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LG유플러스 1%대의 조정폭입니다. 8,650원에 거래 중인 모습입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S4 출시가 임박한 가운데 관련 부품주 주가가 상승 탄력 받는 모습입니다. 현재 자화전자가 6%대의 강세 보이며 22,150원에 거래 중이고요. 세코닉스 역시 4%대의 강세입니다. 파트론도 2%대의 오름세 보이며 25,850원에 거래 중인 모습입니다. 청와대가 이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각 학교에 설치된 CCTV를 100만 화소로 교체하겠다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는 소식에 오늘 관련주 주가가 상승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공이 5%대의 강세 보이며 3,955원에 거래 중이고요. 코콤 역시 4%대의 강세입니다. 코맥스가 현재 8%에 가까운 급증세 보이며 3,120원에 거래 중인 모습입니다. 이어서 철도주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태국의 휴양지 고속철도 추가 건설 계획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주 주가 오름폭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ITI가 강보합권에서 거래되며 1,655원에 대우 AL이 1%대의 상승 흐름입니다. 이어서 리노스 역시 1%대의 오름폭 보이며 2,210원에 거래 중인 모습입니다. 이어서 STX 페노션 살펴보겠습니다. 이 공개 매각 방식으로 전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상승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상승폭이 다소 줄어든 모습이기는 하지만 강보합권에서의 흐름 보이며 5,05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롯데관광개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롯데관광개발 주가 하한가 도달한 모습입니다. 이 용산 개발 사업의 최종 부도 처리 소식이 전해지면서 가격 제한폭까지 밀린 모습인데요. 현재 9,450원에 거래 중인 모습입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시장 흐름 분석해보는 시장 중계석이 이어집니다. 네, 샘플러스 김형근 전문위원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우리 시장은 코스피와 코스닥 엇갈린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 이벤트를 앞두고 관망 심리도 전해지는 것 같은데요. 업종별로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또 오랜만에 IT 업종 사고 있더라고요. 특징부터 정리해 주시죠. 예, 일단 매도를 하던 외국인들이 좀 매수로 좀 전환이 됐습니다. 말씀하신 IT 쪽, 전기전자 쪽을 집중으로 해서 매세를 유지를 좀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반면에 기관이 지금 1,000억이 넘는 매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투신을 중심으로 해서 매도를 보여주고 있고 거의 모든 업종에 대해서 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화학업종을 가장 많이 매도를 하고 있고 건설이라든가 창고, 통신 업종을 막론하고 거의 모든 업종을 다 기관에서 매도를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는 전기전자라든가 유통이라든가 그리고 통신 쪽 일부 이러한 매수세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역시 이제 소형주 쪽을 더 매수를 좀 해주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대적인 강세 지금 548포인트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거의 우리가 지속적으로 좀 얘기를 해오는 그러한 장기간 동안의 박스 상단 부위를 좀 돌파를 위한 그러한 진통 구간이라고 보여지고 향후에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돌파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이제 코스닥 시장은 조정이 나타날 텐데 그러한 부분이 돌파 이후에 한번 나타날 가능성이 좀 있다고 좀 사실은 보여집니다. 현재 지금 흐름은 그러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들이 지금 강하게 코스닥 쪽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전략적인 부분을 또 말씀드릴 테지만 하지만 그 균형적인 부분은 항상 우리가 유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지금 코스닥 쪽의 시장의 흐름이 좋고 이런 중소형주의 흐름들이 좋지만 그런 쪽으로 또 어떤 자금을 그런 쪽 일부 다 100% 그쪽으로 몰아버린다면 추후에 또 변화되는 구간에서 또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전략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징적인 그런 업종을 좀 살펴보면 일단 이제 전기전자 쪽을 보면 OLED 쪽이라든가 전일에도 좀 상당히 강했었는데 AP 시스템 같은 종목들 그리고 이제 제약 바이오 쪽 그리고 화학 쪽에서 화장품 관련 쪽이겠죠. 그런 내수 중국 소비 관련 쪽 섬유의복 쪽 그리고 엔터 모바일 게임 전자결제 이쪽은 좀 반복이 되는 섹터인데 물론 이제 오늘 강한 쪽은 엔터 쪽의 흐름입니다만 이러한 특징적인 업종을 좀 뽑아봤고요. 전기전자에서 이제 OLED 쪽의 흐름과 LED 쪽 가장 최근에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LED 쪽 섹터들 루멘스나
서울 반도체 이러한 종목들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제약 바이오 쪽에서 의약품의 수출 급증에 대한 부분과 고령화 사회 속 65세 이상의 인구가 12%가 넘어선다고 합니다. 올해 2013년도에 그러한 부분들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헬스케어 산업이 좀 부각을 받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화학 쪽에서는 정유주라든가 정유주가 오늘은 약간의 반등, SOE는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유주 그리고 태양광 쪽 그리고 특히나 이제 화장품 쪽이죠. 중국의 내수 관련한 소비 관련한 쪽 오늘은 한국 콜마가 지금 4%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섬유의복 쪽에서는 계절적인 영향과 실적을 좀 기반으로 하는 종목들 같은 게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소개를 해드린 한세시럽 같은 게 오늘은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이런 한세시럽이나 영업무역이나 이러한 종목들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렌터 쪽에서는 오늘 SM이 오늘 6% 정도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쪽에 대해서 오늘 이제 모바일 게임주들은 좀 조정을 좀 받고 있고 전자결제주도 마찬가지 조정을 좀 받고 있는 흐름입니다만 이 섹터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적인 종목으로는 오늘 LED 쪽에서 루멘스가 3.5% 정도 최근에 시장을 좀 소개를 해드린 그러한 종목이고 유한양행 제약 쪽에서는 유한양행이 4%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화학 쪽에서 한국 콜마 화장품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의학 섬유의복 쪽에서 한섬 그리고 엔터에서 SM 이러한 종목들이 특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조금 긴 시각에서 이러한 전망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현재 지금 1분기 실적 상향 그러한 업종을 좀 살펴보면 제가 리포트나 이런 걸 쭉 점검을 좀 해왔었는데요. 그러면 1분기 실적이 상향되는 업종을 좀 살펴보니 전기 가스 업종, 통신업종, 그리고 비철금속, 은행이라든가 반도체, 의약 이런 쪽이 좀 1분기 상승 전망이 좀 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하향 업종 같은 경우에는 해운이라든가 조선이라든가 항공이라든가 증권이라든가 기계, 정유 이러한 쪽이 좀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가까운 단기간 안에 이런 실적 상향에 해당이 되는 현재 주가의 흐름이 좋은 통신이라든가 반도체라든가 이런 쪽은 좀 관심이 계속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좀 더 길게 2013년도에 대한 실적 전망을 좀 보면 2013년도 실적 상향 업종을 보면 통신 같이 좀 반복이 되죠. 통신이라든가 비철금속, 반도체, 의학, 정유, 음식료, 증권 이러한 쪽에 해당이 되고요. 하향 업종을 보면 은행, 조선, 해운, 자동차 이렇게 좀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13년도에 실적 하향 업종에 해당이 되는 쪽은 약간은 조금 우리가 투자를 좀 자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2013년도에 상향이 되는 1분기 실적 하향이었지만 2013년도 실적 상향이 되는 지금은 안 좋지만 좋아지는 정유주 같은 경우는 해당 우리가 관심 업종으로 포함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업종이 될 것이고요. 통신업종도 지속적인 관심이 가능한 그런 업종이 될 것이고요. 음식료 쪽도 우리가 포함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관심 업종을 말씀을 드리면 통신이라든가 음식료 그리고 반도체, 정유 이렇게 2013년도 우리가 좀 긴 시각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섹터들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쪽은 당연히 가져가야 되겠죠. 제약, 헬스케어, 바이오 쪽과 IT, 전기전자 쪽 이러한 쪽들은 당연히 지속적인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또 끌고 가야 되는 그러한 섹터들입니다. 전략은 현재 지금 어제도 설명을 드렸지만 지수에 대한 밴드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1975포인트 이탈되기 전까지는 그 전략적인 부분은 현금 30% 20-30% 정도를 보유한 상태에서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한 그런 트레이딩을 하면서 대형주 같은 경우는 관심을 계속 가지시면서 적극적인 대형주 매매는 2050포인트가 넘어서는 상향으로 우리가 지수가 상방으로 전환이 됐을 때 그때 본격적으로 바이앤홀드 전략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전략은 그대로 유지를 하도록 하겠고 오늘도 1991포인트로 2000포인트가 이탈이 돼서 하락을 했지만 지지선이 되는 1975포인트까지는 그 구간 안에서는 같은 전략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있지만 내일 또 옵션 만기, 동시 만기가 있기 때문에 또 관망세도 좀 짙은 그러한 시장이기 때문에 방향성을 논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구간인 것 같습니다. 내일 옵션 만기 같은 경우, 그 동시 만기 같은 경우도 지금 차익장고 수준이 좀 5조 원대까지도 좀 늘어난 상태인데 그 부분 대부분 이제 3월물과 6월물의 스프레드를 봤을 때는 롤오버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큰 시장에 하락의 압박을 줄 가능성이 적다고 보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 좀 관망을 하시면서 말씀드리는 그러한 섹터들에 계속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시면서 트레이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긍정적인 업종과 부정적인 업종 분석해 주셨고 오늘 전략까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수요일장인데요. 증권사에서 어떤 종목 문의가 많았는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IM투자증권 압구정 지점의 박창윤 대리와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하루 어떤 종목 문의가 가장 많았습니까? 네, 아무래도 오늘 가장 문의가 많았던 종목은 아무래도 정치 테마주, 특히 안철수 네. 관련주인 것 같습니다. 전일 이제 그 박 대통령이 주가 조작 근절 행위에 관해서 이제 강한 의지를 표명을 했는데요. 네. 이 영향으로 인해서 전일 하한가까지 기록을 하였던 종목들 자체가 지금 오늘 급등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상당히 문의가 많았는데요. 구체적인 종목들은 뭐 안랩이라든지 우성사료, 써니전자, 링네트, 오픈베이스 등 많은 종목이 있겠지만 그중에서 대표주인 미래산업에 관한 문의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이런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모 아니면 도, 즉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지만 그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지금 현재 하루에 뭐 15%까지 급등락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보궐선거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정치 테마주 바람에 한두 차례 더 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1등락이 큰 종목의 경우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상당히 주의가 요구되는데요. 즉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매매하시기에는 심리적으로 상당히 이제 버티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 문의 주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현재 이제 오늘 급등하는 양상에서 신규 매입에 관해서 최근 문의가 많이 상당히 있었는데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런 급등 양상은 어제 이렇게 하한가 간거의 기술적 반등일 뿐 이거 자체가 실적과 더불어서 추세적으로 이어지기는 힘들다고 보고 있고요. 신규 매입 자제를 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좀 이제 고가권에서 매입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소위 물렸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지금 이렇게 손실을 보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향후 750원까지 보궐선거를 한다는 상황에서 750원까지 만약에 상승을 할 경우에 꾸준히 올라갈 때마다 계속해서 비중을 축소하는 것, 그래서 손실폭을 조금씩 줄여 나가신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손절가로는 이제 전일 이제 하한가를 기록하기도 하였지만 그동안에 이제 박스권 기간 조정을 보일 때 박스권 하단 저항선 부분인 450원 선 짧게 제시를 해드리면서 투자 전략을 세워드렸습니다. 네, 이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테마주가 주목받고 있지만 그런 종목들 신규 접근은 자제하자라는 말씀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추천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저희 압구정 지점에서 추천하는 종목은 바로 CJ CGV입니다. 네. CJ CGV.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종목인데요. 바로 신고가를 경신을 하면서 계속해서 주가가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상당히 많은 종목입니다. CJ CGV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국내 42%가 넘는 독보적인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국내 1위의 멀티플렉스 상영관입니다. 최근에 한국 영화산업부 호황에 입은 실적 기대감이 이렇게 주가 상승을 꾸준히 이끌고 있는데요. 올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플러스 43% 정도 증가하는 1,035억 원에 달할 것으로 지금 컨센서스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주가 자체도 시총 자체가 1조에 근접해가는 그런 아주 긍정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연일 신고가 경신에 따라서 주가적으로는 가격적으로는 물론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매물대 부담에서 자유롭다는 측면과 최근 그 기간의 차익 실현 매물 자체를 외인의 지분율 확대라는 아주 긍정적인 모습으로 지금 받아주고 있는 가운데서 지금 주가가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특징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외인의 지분율 확대가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난 3개월간 과거 18.2%에서 현재 19.6%까지 대략 1.6%포인트 정도 3개월간 순증을 하였습니다. 현재 절대적인 규모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향후 추가 지분율 확대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으로 보고 있고요. 이 부분은 앞으로 CJ CGV가 지금 실적 개선과 더불어서 해외 시장 진출을 통해서 성장성이 극대화될 것이라고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가운데서 나타난 거기 때문에 좀 더 관심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해외 시장 진출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국내에서 이러한 공고한 지위를 바탕으로 해서 중국과 베트남에 이어서 올해는 7월 인도네시아에 진출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미얀마라든지 이런 인도차이나 반도, 즉 신흥국까지 그 저변을 확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에 따라 성장성 자체가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해외 시장 진출 쪽에서 지금 실적이 크게 개선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중국 쪽 시장인데요. 작년에도 무려 30.5%의 높은 성장률을 구가하였는데 올해도 이러한 성장 스토리는 꾸준히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쪽의 영화
관람객 수도 보면 5년간 연평균 28% 증가하는 등 영화 관람이 이제 문화로 계속해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추세인 만큼 이런 해외 쪽의 성장 스토리도 한번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투자 전략 아주 간단하게 세워드릴 건데요. 주가, 지금 현재 가격적으로만 봐서는 상당히 접근하기가 좀 힘든 자리입니다. 아무래도 신고가 경신에 따라서 지금 바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보다 좀 차분한 기다림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바로 따라가는 것보다 아무래도 위험 분산 차원에서 21선 이렇게 차분한 눌림 매입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21선 눌림을 주고 있는 42,000원 밑단에서 차분하게 눌림 매입 좀 기다려 보신다면 향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목표가로는 지금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컨센서스 자체를 제시하고 있는 6만 원 선까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로는 그동안 이제 저가권으로 기록하였던 4만 원 선, 저희가 42,000원 밑단에서 잡는다고 하였으니까 지금 가격이 급등하였다 손치더라도 손절가 4만 원 선만 지켜주신다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좋은 결과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양호한 실적을 바탕으로 신고가 행진을 쓰고 있는 종목이죠. CJ, CGV 매수는 42,000원 아래에서 가능하다라는 전략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IM투자증권 박창윤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지난달 고용 여건이 악화되면서 청년 실업률이 2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실업률은 4%로 작년 동기간보다 0.2%포인트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청년층 고용 여건이 악화되면서 2011년 3월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도 1년 전보다 20만 1,000명 증가하는 데 그쳐 증가세가 3년 만에 가장 낮았습니다. 2월에 수출 물가와 수입 물가가 모두 전월보다 올랐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3년 2월 수출입 물가지수 자료에 따르면 수출 물가는 전월 대비 2.4% 상승하고 수입 물가는 2.7% 각각 올랐습니다. 하지만 전년 동월 대비로는 수출 물가가 5.6% 하락, 수입 물가는 8.6% 내렸습니다. 제임스 클래퍼 미국 국가정보국 국장은 북한이 실제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북한의 3차 핵실험과 이동식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보이는 무기를 언급하면서 미국과 동아시아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대규모 재래식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사전 경고 없이 공격을 가할 수 있는 태세를 잘 갖추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이슈 애널리스트와 함께 분석해보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우리투자증권 이지선 연구원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코스피 지수가 1990선까지 내려온 상황인데 5일선은 회복하지 못하고 더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조정 장세가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네, 지금 엔화의 추가 약세 우려감이라든지 북한 리스크, 또 금통이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등 이벤트가 좀 중첩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지금 투자자들이 좀 관망하는 모습입니다. 주중으로 관망세는 지속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지선 같은 경우는 연간으로는 좀 3월부터 코스피가 전반적으로 약세 드러나면서 2분기 중에 연간 저점 보고 있어서요. 지금 월간으로는 한 1900선 중반까지 연간 저점은 한 PBR 1배선인 1800선 초반까지도 2분기 중 곧 나타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또 금통위와 선물 옵션 동시 만기라는 두 이벤트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금리는 동결 쪽에 무게가 더 실리고 있는데요. 자세한 전망과 만기에 대한 충격은 어느 정도일지 함께 정리해 주시죠. 예, 맞습니다. 미리 발표된 2월 금통위 의사록에서 금리 인하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 모아졌던 것, 따라서 이번도 좀 동결로 시장 컨센서스 모아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만기 상황 보시면 지금 지난 1월과 2월 만기 상황은 적극적인 차익 매수 창산이 좀 없었습니다. 지금 실질 매수 차익 잔고 규모 한 3조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고요. 이 중에 이제 외국인 한 2조 원 가량 보고 있습니다. 인덱스 수급 측면으로 본다면 이번 주는 좀 부담 요인이 많아 보이고요. 추가적으로 만기 효과는 한 5천억에서 7천억 가량 정도 매도 우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우리 시장은 조정받고 있지만 추세적으로 보면 아직 긍정적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접근을 해보자면 어느 업종이 유망할지 코스닥 쪽에서 바이오 관련주가 상당한 강세를 보이고 있더라고요. 예, 뭐 사실 그 코스피 시장 전체로 보자면 단기 네. 목표치는 좀 보수적입니다. 뭐 음. 특히 뭐 좀 올라간다 하더라도 지금 주식형 펀드 매물벽이 한 2050선 정도의 한 6전가력 부담 존재해서요. 사실은 좀 뚫기 어려운 구간이고요. 지금 뭐 잘 정리해 주셨지만 그 신정부 정책에 따른 그 업종 선별 전략 당분간 유효할 전망입니다. 제약 바이오주 뭐 업종 최대 수혜주인 거 맞고 또 미래부 그 정책 진행 상황에 따라서 지금 코스닥에서는 벌써 좀 탄력받고 있지만 그 IT 소프트웨어 업종에서도 좀 수혜 선별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 한 가지 더 뭐 전략 추천드리면 지금 업종 같은 경우 이제 실적 시즌 1, 4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라든지 이익 모멘텀 회복이 가능하고 또 지금 현재 글로벌 대비 좀 업종 PER 디스카운트 심하게 받고 있는 업종 선별해 본 결과 이제 자동차 부품이나 통신 업종에 메리트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의 이주선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구체적인 시황과 오늘장 투자 전략 짜보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역시 우리 시장 다우지수 사상 최고치 경신에도 불구하고 조정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내일 있을 이벤트를 앞두고 관망 심리가 강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살펴봐야 할 주요 글로벌 이슈부터 점검해 주시죠. 지금 그 미국이 이제 계속해서 신고점을 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시장은 이제 추가적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미국 내에서도 이제 버블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 이제 버블이라고 보기 좀 어렵지 않느냐라고 판단이 서고 있고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시장에서 공포가 올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로존에서는 지금 그 유로화에 대해서 분데스방크 총재인 옌스 바이트만이 유로 환율은 경제 위험 요인이 못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유로존 자체가 지금 4분기 연속 침체한 것으로 보았을 때는 독일을 제외하고는 다른 유로존 국가들은 지금 유로 환율에 상당히 좀 영향을 좀 미치고 있다라고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서고 있고요. 이탈리아가 그 정치적 불확실성에 불구하고도 77억 유로 정도의 국채 발행에 성공한 것은 시장에 매우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국장과 유럽장이 그래도 괜찮은 장의 모습이지만 우리나라 장은 아시아에서 지금 가장 약한 모습이고요. 이번 상승률을 보면은 거의 뭐 미비한 수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외국인이 매수하고 기관이 오전에 매수하다가 이제 매도로 돌변을 했고요. 개인하고 외인만이 매수하는 모습입니다. 프로그램 매수는 110억 정도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건 뭐 큰 의미가 없다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중요한 것은 그 선물에서 지금 개인들의 그 포지션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들이 누적으로 16,000개에서 7,000개 정도의 선물 매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방 배팅을 너무 강하게 해놔서 외국인과 기관이
쿼드러블이 다가오면서 위쪽으로 주지 않으려는 성향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주가는 더 소강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쓰고 있고요. 오늘 업종별 모습을 보면은 개인들은 지금 보시면 화학업종이나 건설업종, 그다음 뭐 금융업종에 좀 매수를 많이 하고 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전기전자 업종에서 한 320억 정도 매수하고 있고, 기관들은 매수하는 종목이 보험업종에 한 30억 있고요. 나머지는 그게 뭐 매수하는 모습이 안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히려 매도가 화학에서 310억, 건설업과 운수창고에서 한 100억대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오늘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삼성전자가 지금 주가 1.6% 올라가면서 주가의 하락을 멈추게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동차주들도 지금 현재 잘 견뎌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러나 종목별로 이제 크게 상승하는 종목은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이 현재 선 현물 쪽에서 매수로 돌아서면서 코스피 지수도 낙폭을 줄이면서 반등 시도하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장 투자 포인트 궁금합니다.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오늘 투자 포인트는 요 근래에서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개인들에서 선물이 환매도가 나오는지를 좀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선물 누적으로는 가장 많거든요. 외국인은 14,000개 매도를 하고 있고 개인은 16,000개 정도를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만이 한 4,700개 정도 지금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관이 캐스팅 보드 역할을 하려고 한다면 기관이 선물에서 환매수를 좀 강하게 해주는지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시장을 일단 내일까지는 소강 상태의 분위기로 해서 현재 물량들 선물의 외국인 14,000개나 개인의 16,000개가 청산되면서 새로운 방향성을 좀 제시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전략까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네, 구체적인 오후장 전략과 포트폴리오 짜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뭐 계속 언급하고 있지만 내일 이벤트 데이를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좀 상승 반전을 시도하는 모습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코스피보다 코스닥 쪽 랠리가 더 강하게 이어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만큼 지수에 관련해서 어느 정도 누르기성의 물량이 좀 나온다고 보시는 게 좋겠고요. 네. 지금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객관적으로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같은 부분에서 한번 보신다면, 우리나라의 랠리를 2,000포인트 이상까지 끌어올렸던 바로 원동력은 외국인이었죠. 하지만 네. 외국인이 지금 잠시 매도를 하고 난 다음에 오늘은 약간의 매수 포지션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대신 소량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지금 옵션 만기를 앞두고 매도세로 갑자기 전환이 됐을까? 금리라는 부분과 아니면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겠고요.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어느 정도 수급적인 부분에서 좀 더 확보를 하기 위한 좀 누르기 과정이라고 조금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만큼 우리나라 시장을 한번 같이 보시더라도 코스피는 상승을 할 만한 호재거리는 없는 게 사실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금리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유심히 좀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림을 보면서 좀 차근히 좀 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림을 우리가 주요 금리에 대한 추이를 한번 같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3년물이라든지 아니면 5년물 같은 경우에도 하단이 2.66%까지 내려왔거든요. 네. 그만큼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여기에서 반등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만큼 금리 동결을 할 거고요. 네. 아니면 여기에서 추세적인 하락 국면에 빠질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금리 인하가 나올 확률이 좀 더 높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하가 됐든 아니면 금리 동결이 됐든 금리 인하가 좀 더 호재성 재료가 사실인 것은 맞고요. 대신에 금리로 가지고 지금은 어느 정도의 통화량을 조절하기에는 지금 쉬운 구간은 아니다라는 걸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본에서는 어느 정도 아베노믹스를 추진하면서 어느 정도 금리 인하 양적 완화를 하고 있죠. 그리고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고 유럽에서도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어느 정도 유동성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나라가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유동성 자체는 제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보다는 무역수지라든지 아니면 경상수지 부분에서 유동성을 확보하는 정책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지금은 전망적으로는 지금 금리 동결이 될 것이라는 여론이 좀 많은 가운데요. 금리 인하에 대해서 희망을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고 좀 가지고 계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옵션 만기일이 하루 앞으로 나갔습니다. 변동성이 상당히 클 수 있는 그런 시장의 분위기고요.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정학적 리스크가 한 번 더 부과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한 번 더 보시고 지금은 관망의 자세를 조금 더 취해야 될 때가 아닌가. 대신에 부정적인 생각보다는요. 네. 어차피 두려움을 가지고 이겨내는 게 바로 한국 시장의 특징이죠. 드라마틱한 어느 정도 상승을 좀 바라보겠고요. 예. 우리가 하단을 한번 찍어본다면 지금은 1970에서 1980포인트까지를 좀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장중에 어느 정도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약간은 뭐 이탈할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가상으로 1980포인트가 꼭 지켜준다면 그때는 우상방을 한번 더 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 그래서 지금 코스닥이 달리고 있더라도 코스피를 가지고 계신 분들 쉽게 지금 포트폴리오에서 제외를 시키지 마시고요. 한 번 더 텀을 기다려 보시자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코스닥 시장 대해서 좀 점검도 받아보겠습니다. 코스피 대비 코스닥 지수 오늘도 좀 강세가 더 이어지고 있는데 3년 만에 548포인트를 터치하기도 했었죠. 550포인트 과연 돌파 이번 가능할까요? 예, 가능하면 좋죠. 네. 가능하면 좋겠고요. 저도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또 네. 그런 만큼 또 큰 장이 올 거라고 모든 전문가들이 그렇게 말을 많이 하던데 네. 일단 돌파를 해봐야지 아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코스닥 분위기를 조금 읽어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네. 코스닥을 한번 보신다면 시총 상위주들이 달려가고 있단 말이죠. 그만큼 지수 자체를 조금 끌어올리겠다는 움직임이 좀 강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런 분위기로 한번 같이 보신다면 지금 오늘도 파라다이스가 3%대 지금 상승폭을 나타내고 있고 서울반도체 2%. 그런데 우리가 한번 유심히 보셔야 되는 게 아직까지 시총 1위인 셀트리온은 거래 정지 상태입니다. 셀트리온이 거래 정지 상태인데 벌써 코스닥은 548포인트까지 올라왔고요. 그러면 셀트리온이 거래 정지가 풀리는 20일에서 21일 전후에 그때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은 시간과의 싸움이지 결국에는 코스닥도 우상향 패턴을 크게 그리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코스닥 쪽의 랠리가 더 이어질 것이다. 긍정적인 전망 들어봤는데요. 오늘의 관심 종목도 궁금합니다. 역시 코스닥 쪽에서 들고 오신 것 같던데요. 예. 파라다이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일단 파라다이스가 금일 같은 경우에 3%좀 오르고 있거든요. 네. 현재 자리 같은 경우에 우리가 한 번 더 보셔야 되는 게 2만 원대가 가장 큰 저항 구간으로의 움직임이었고 그 다음에 지금 21,600원까지 신고가를 돌파하는 모습 그리고 지금은 신고가를 내고 있는 종목군이기도 하고요. 셀트리온의 부재 속에 파라다이스가 좀 더 활약을 해줄 수 있다고 시장을 좀 판단하겠고 우리가 파라다이스에 대해서 한번 좀 자세히 보셔야 되는 점이요. 4분기의 실적이 부진했다고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하지만 부진했던 가장 큰 이유는 드랍액이 감소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드랍액이라고 설명을 좀 드리면요. 우리가 게임머니라고 쉽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스톱으로 치면 판돈이고요. 그 판돈 자체가 지금은 좀 줄었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지만 네.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줄지 않았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올라가고 있는 상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하기 쉽도록 제가 그렇게 쉽게 설명을 드린 거고 오해를 하지 마시고요. 그림을 같이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림을 한번 같이 보시면 지금 화면에 나가듯이 홀드율이 급락을 하고 있다는 소식 그리고 드랍액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견조한 상승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은 어느 정도의 금액 자체가 유입이 되고 있는 시점이고요.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주목을 하셔야 되는 점이 바로 중국 내수주 확대 부분이죠. 그래서 중국의 소비 패턴 변화로 인해서 추가적인 1분기에도 어김없이 실적적인 향상이 좀 더 눈에 띈다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파라다이스는 회사 내부적으로 합병이라든지 아니면 연결 실적을 발표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지금 TV를 통해서는 다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그런 부분 자체를 좀 더 파악을 하시고 조금만 깊게 들어가시더라도 그런 부분을 발견할 수 있으니까 주가는 지금도 낮은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한번 매수가를 한번 잡아보시면요.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종가에 그냥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종가에 좀 들어가시고 네. 지금 3%대로 좀 강하게 오르고 있는데 어느 정도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면 무리 없는 판단이 될 것 같고요. 대신 1차적인 목표가를 한번 잡아드린다면 차트상에는 지금 안 나오는데 25,000원대까지는 좀 홀딩하는 전략 그만큼 지금 자리에서는 좀 더 보유를 하고 계셔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하단에 19,600원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추천 종목 파라다이스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이상로 전문가님의 지난주 포트폴리오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현금이 40% 담겨 있습니다. 시젠과 대상 그리고 제닉이 10%씩, 한솔제도 10%고요. 덕성이 20%입니다. 수익률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재 두 종목이 담겨 있는데요. 편입일 2월 6일 편입된 제닉이 19.3% 그리고 시젠이 15.4%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일단 AS부터 받아보도록 할 텐데 두 종목 수익률이 상당히 좋습니다. 어떤 종목부터 AS 받아볼까요? 네, 뭐 아무거나 뭘부터 할까요? 네. 일단 관심이 많은 제닉부터 한번 볼까요? 네, 제닉 좋죠. 네. 제닉 좋았고 지금도 뭐 중국에 대한 기대감에 오를 수 있는 주식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수익률이 19.3%인데 어느 정도 우리가 35,000원대를 목표가로 말씀을 좀 하향으로 낮추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은 우리는 보유를 했는 게 3만원 구간이죠. 근데 지금 벌써 35,000원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는 남에게 바톤 터치를 좀 해줘야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20% 정도 남짓해서 지금 수익률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익 실현을 좀 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오늘 파라다이스라는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전략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실적이라는 거죠. 제닉은 기대감에 많이 올랐지만 네. 실제적으로 지금 수익에 해당하는 그만큼 실적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은 조금 제가 볼 때는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까지 올랐던 부분은 네. 바로 수급적인 영향이었습니다. 제가 수급 분석을 잘해서 시청자분들에게 수익을 안겨드렸으니까요. 네. 지금은 제 말처럼 파라다이스로 갈아타시자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제닉 오늘 목표가 터치했으니까 보유하신 분들은 포트에서 제외해 봐도 괜찮을까요? 네, 오늘 예. 뭐 흐름 좋거든요. 그래서 내일까지 보유를 하시고 내일 뭐 상승을 한다면 그때 정리를 하시고 네. 뭐 34,500원 이상에서는 정리를 분할적으로 하시면 좋은 선택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제닉 보유하신 분들은 오늘까지는 더 홀딩 해보고 내일 흐름 한번 살펴보고 나서 한 34,500원 이상에서는 분할 매도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한 종목 남아있죠. 시젠, 이 종목은 어떻게 볼까요? 네, 시즌 네. 지금 시장에서 가장 걱정을 안 해도 되는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산부인과에 갔다 왔었는데 거기 네. 아기가 유전차 검사를 했었는데 49종을 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시젠 거였더라고요. 대신 4종짜리 또 검사지가 있었는데요. 4종짜리는 바로 외국 브랜드죠. 그래서 네. 한국 브랜드와 2만 원 차이인데 종 자체는 지금 40여 가지가 차이가 납니다. 그만큼 분자 진단 기술에 대해서 시젠이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시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 점유율 자체가 1%에 미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지금은 꾸준히 좀 더 유입이 될 확률이 높고 제가 뉴스를 통해서 좀 더 분석을 좀 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뉴스를 우리가 한번 같이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즌에 대해서 뉴스를 한번 같이 보시면요. 밑에 보시면 대규모 해외 공급 계약 5%대 강세라는 뉴스에 그리고 지금은 하단에 보면 매출액이 최소 50억 이상에 달하고 3년 내 300억에서 400억이 급증할 것이다. 이렇게 네. 나오는데 우리가 300억, 400억까지 바라지도 않고 50억만 올라간다고 했을 때 그런 매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한번 같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기업 분석을 한번 넘어가서 시즌에 대한 기업 분석을 한번 같이 보시면 네. 현재 매출 같은 경우에 2011년 12월 달에는 394억 원을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2012년 12월 달에 잠정 실적 같은 경우에는 500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최소 50억이라면 바로 매출의 10분의 1을 차지하는 비중이겠죠. 그러면 작은 비중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주가는 여기에서 한 번 더 업그레이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영업이익률도 한번 같이 보시면 지금 2009년도부터 34%, 26% 그리고 25%거든요. 영업이익률이 20% 이상을 내고 있는 기업들은 그만큼 마진이 많이 남는 기업들입니다. 영업이익률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마진 자체가 상당히 많이 남길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운수장비업종에 대해서 비교를 같이 해보면 운수장비업종 같은 경우에는 4%에서 5% 정도의 영업이익률을 내고 있거든요. 그만큼 시젠 같은 경우에는 마진을 많이 남길 수 있는 기업, 바이오 마커주의 대장주가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뭐 개발을 하고 있고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 자체를 계속
전파를 하고 있죠. 그런 부분이 미국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유럽 시장의 바이오 선진국에서도 통할 것이라고 좀 보고요. 1위가 로슈라는 기업입니다. 바로 시장 점유율 22%를 차지하고 있는데 기술적인 차이 제가 말씀드렸죠. 노인 복지 수혜주가 될 수도 있겠고요. 지금 시장의 트렌드가 자체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네노믹스라고 해서 어느 정도의 복지성 테마가 올라간다. 그게 아니고 전체적인 글로벌은 바로 고령화로 접어들고 있는 만큼 거기 시장 분위기에 어느 정도 우리가 동참을 해보는 전략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 중에서 가장 큰 대장주는 바로 시젠이다. 그렇게 자신 있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럼요. 방송을 늦게 보고 시즌을 미처 포티 담지 못했던 분들이 있다면 신규 접근 좀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가격대 어느 정도가 좋을까요? 네, 부담스럽죠. 예. 부담스럽고요. 어떡하죠? 예. 다음은 다른 기다릴까요, 종목군을 좀 찾아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렇게 내가 살려고 했던 종목군이 만약에 올라갑니다. 네. 올라가면 속으로 생각을 하셔야겠죠. 아, 내 것이 아니구나. 네. 내 것이 아니구나.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대신 시즌이 지금 자리 말고 69,000원 하단으로 내려온다면 그때는 추가적인 매수라든지 아니면 재편입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대신 여기서 추가적으로 그냥 더욱더 상승을 한다면 다른 바이오 마커주죠. 그래서 메디톡스라든지 아니면 다른 종목군으로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언제 사느냐라는 타이밍에 따라서 좋은 종목이 될 수 있고요. 나쁜 종목이 될 수 있거든요. 삼성전자를 만약에 158만원에 샀다면 삼성전자는 정말 나쁜 주식이죠. 하지만 삼성전자를 5만 원대 사서 지금까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삼성전자가 생명의 은인입니다. 똑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시젠 같은 경우에도 69,000원 아래에서 사면 시젠이 좋은 기업이 될 줄 몰라도 지금 가격대 71,000원, 72,000원대 산다면 분명히 이게 좋은 기업일까, 나쁜 기업일까 괜히 마음고생이 심해지실 테니까 지금 일단은 조금 더 기다려 보시고요. 눌림목에 접근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이어서 이상로 전문가님의 최종 포트폴리오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현재 총 3종목이 담겨 있습니다. 현금 70%고요. 파라다이스와 시젠 젠깁 각각 10%씩 담겨 있네요. 네, 일단 제닉은 조금 더 보유해보자라는 의견이었고 시젠 목표가를 상향 조정해 주셨습니다. 목표가 75,000원. 그리고 오늘 새롭게 편입된 종목이죠. 파라다이스 오늘 종가에서 접근해보자. 목표가는 25,000원, 손절가는 19,600원 제시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후장 파워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보다 알찬 소식으로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